미적분이라는 책이 이제 반절 이상 끝났거든요. 반절 이상. 그럼 그동안 배웠던 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이 미적분이라는 책은 총 몇 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가 뭐였냐? 수열의 극한. 두 번째가 뭐였냐? 미분. 세 번째 3단원 이름은 적분. 이 3개가 합쳐져서 미적분이라는 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단원 수열의 극한은 제가 몇 번으로 나누어서 했냐? 4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그냥 수열의 극한, 두 번째가 그 중에서 무슨 수열의 극한을 따로 공부했지? 등비 수열의 극한. 기억나세요? 등비 수열의 사이즈는 누가 결정한다? 공비가 결정한다. 이런 말 했었고, 공비의 범위에 따라 극한값이 달라진다. 이런 말도 했었고, 세 번째 시간에 뭐 공부했어요? 급수 공부했어요. 뭐 공부했다고? 급수.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시그마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라면 급수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끝까지, 무한대번째 끝까지 계속해서 더하는 걸 급수라고 했죠. 그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어요? 급수 중에서도 무슨 급수? 등비급수를 공부했죠. 무슨 급수? 등비급수. 이게 4개의 단원을 묶어서 수열의 극한이었고, 두 번째 2단원 우리는 지금 미분이라는 대단원을 하고 있어요. 뭐를 하고 있다고? 미분을 하고 있어요. 이 미분이라는 단원은 몇 개로 쪼개놨냐면요, 4개의 중단원으로 쪼개놨습니다. 몇 개의 중단원? 여러분이 하나하나 놔보세요. 책 보지 말고 하나하나 들으면서 배웠던 걸 떠올려봐. 첫 번째 중단원에 뭘 배웠냐?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을 배웠어요. 근데 지수 로그 함수에 바로 미분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미분 전에 뭐부터 들어가? 극한부터 공부했죠. 지수 로그의 극한 가만히 떠올려보면 뭐부터 시작해요? 무리수 에. 무리수 에 정의부터 시작해서 에를 이용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까지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지수 로그함수 미분 배웠죠. 이거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중단원이 뭐였어요? 삼각함수의 미분이었어요. 무슨 미분? 삼각함수의 미분. 근데 이것도 제목 이름은 삼각함수 미분인데 실제로 미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다시 처음에 뭐 배웠어요? 삼각함수의 뜻과 관계라고 해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되는 삼각함수 3가지를 더 공부했지. 사인을 역수한 거 코시컨트, 코사인을 역수한 거 시컨트, 탄젠트를 역수한 거 코탄젠트. 그리고 우리는 삼각함수 사이 관계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탄젠트는 코분의 싸다. 이 2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미적분에서 추가된 게 뭐였어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다. 이걸 우리가 하루에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뭘 공부했냐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걸 공부했어요. 맞아요? 코사인 덧셈 정리 어떻게 되죠? 코코 싸싸. 사인의 덧셈 정리는 싸코 코싸.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사인은 부호 동일하게 들어간다. 탄젠트의 덧셈 정리는 1 마이너스 곱분의 둘이 더한 거. 부호가 분자랑은 일치하고 분모랑은 반대가 된다. 이걸 공부했어요. 덧셈 정리 배우고 난 다음에 그걸 응용해서 무슨 공식? 배각 공식. 두 번째는 반각 공식. 마지막은 2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에 관한 문제까지 공부를 해야 덧셈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고 뭘 배워요? 삼각함수의 극한을 배우죠. 뭘 배운다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0.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도 1. 아까 0이라 그랬지. 미안. x분의 sin x도 1이고 x분의 탄젠트 x도 얼마다? 1이다. 이것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뭘로 들어갔어? 삼각함수의 미분.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다.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던 거야? 세 번째 중단원 여러 가지 미분법 얘기한 거야. 무슨 미분법? 여러 가지. 여러분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미분법은 2가지밖에 없었어.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 내려오고 지수가 하나 줄어든다. 두 번째는 뭐의 미분법? 곱의 미분법. 이게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2가지인데 이거랑 별도로 몫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 이계도함수. 이렇게 6가지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 중단원이야. 오늘 배울 게 마지막 4번째 중단원인데 제목은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우리 교재 265페이지에 써 있어요. 그럼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써 있는데 그 아래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조그맣게 이 중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쫙쫙쫙 써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낯이 익어.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어제 저랑 같이 수투 수업했죠. 어제 마침 수투도 뭐 나왔어? 도함수 활용 나왔지. 거기 단원하고 비교해봐요.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여기는 개념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미적분을 공부한다는 건 수원 수투가 끝난 상태에서 들어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의 개념 설명 없이 바로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해서 미분법 공식을 다 외워왔어야 오늘 수업 듣기가 조금 편할 거예요.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보니까 다음 각 곡선에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도 구하시고요. and 두 개야. 접선의 뭐인 방정식? 수직인 방정식. 이런 걸 좀 유식한 말로 무슨 선이라고 부른다? 법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 일단 한번 해봅시다. 1번에 보니까 y는 무슨 함수가 있어요? sin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접점 뭐 컴마 뭐를 줬어요? 4분의 파이 컴마 2분의 1을 줬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선의 뭐부터 알아야 돼? 기울기부터 알아야겠지. 그럼 기울기를 구하려면 얘를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를 미분하려고 보니까 무슨 미분이야?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겉미분, 속미분을 하셔야 돼. 겉에는 뭐가 걸려 있으니까 제곱이 걸려 있으니까 겉미분 하면은 뭐가 되는 거고 2sin x. 속미분은 누구를 제곱한 거예요? sin x를 제곱한 거니까 속의 거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sin, 코사인 보자마자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네? 사인의 무슨 공식이야? 배각 공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4분의 파이에 2 곱하면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기울기가 1이고 뭐 컴마 뭐를 지나가는 4분의 파이 컴마 2분의 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그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겠죠. 두 번째로 법선의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 법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1이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죠. 똑같이 이 점은 지나가야 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죠. sin x 제곱이 x 제곱에다가 sin x. sin x 제곱이라는 건 지난번 말했지만은 내가 지난번에 잠깐 말했지. 이거 읽을 때 제발 sin 제곱 x라고 읽지 말라 그랬잖아. 이건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돼? sin x의 제곱이라는 뜻이야.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sin x의 제곱. 근데 이 말 대신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눈에는 이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겉미분하면은 누가 내려오는 거고 2 내려오고 1 되는 게 겉미분. 속에 들어있는 게 사인이니까 속미분, 코사인 이렇게 돼. 2번 한번 가볼까요? 2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y는 뭐 곱하기 xln x에다가 뭐 더한 거예요? 몇 x 더한 거예요? 4x 더한 거죠? 이거 위에 점뭐 컴마 뭐에서 1,4에서 접선과 법선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를 좀 알아야겠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거는 뭐의 미분법이에요? 곱의 미분법.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되는 거고 얘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x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 주니까 1을 집어넣어 주니까 l은 1은 뭐로 사라지고 0으로 사라지고 이건 어차피 1이고 1 더하기 4니까 접선의 기울기 뭐 나와? 그럼 기울기가 오면서 1,4를 지나는 직선이 접선의 방정식. 법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얼마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겠죠. 접선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다. 넘겨서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요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함수 fx는 뭐라고 써있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자 근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의 역함수를 뭐라고 하자? f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재요. 그럼 y는 gx 위에 점 뭐 컴마 뭐에서 4,1에서 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럼 뭐 역함수가 어쨌건 저쨌건 간에 결국은 이 문제야. y는 gx라는 함수에서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아니 나는 뭐 하는데? 우편함에 넣어 주시겠어요? 자, 그럴 때요. 역함수고 뭐고 간에 일단은 4,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뭐부터 구하면 되겠어? 기울기부터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라는 건 이거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x에 뭐 집어넣은 거? 4 집어넣은 거. 맞아요? 그럼 아까 전에 방산이는 맞췄고 어이 정현이 gx가 fx 역함수야. g 프라임 다 어떻게 구해요? 고마워요. 그 f 프라임 g 4분의 1인데 아까 전에 gx가 뭐 컴마 뭐를 지나간대요?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g4는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니까 f 프라임 1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인가요 그냥? 거기다가 또 뭘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지. 그럼 기울기 얼마고? 6분의 1이고 뭐 컴마 뭐 지나가는? 4,1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하면 되겠죠. 3번 볼까요? 자, 3번에 보니까 문제 뭐라고 써있나 읽어보실래요? 오른쪽 그림 빼고요. 곡선 y는 lnx 위에 두 개의 점이 있죠? 두 점에서 뭐를 구했어? 접선을 구했어. 그 다음에 포인트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뭐라고 할 때? 아까 전에 제가 복습할 때도 설명했던 거네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 외웠다고 끝나면 안 돼요. 덧셈 정리 응용하는 게 세 가지라 그랬지? 대각, 반각,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이게 지금 그 문제죠.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뭐라고 할 때? 세타라고 할 때. 소진이 해볼까? 탄젠트 세타 공식이 뭐예요? 1 플러스 탄젠트 이 공식이었죠. 맞아요? 근데 여기다 반드시 뭐 씌워줘야 된다? 절대값 씌워줘야 된다. 왜 절대값 씌워줘야 돼? 거기 뭐라고 써있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라고 쓰지. 예각. 예각이라는 건 0에서 90도 사이의 각을 말하는 거로서 4분면으로 말하면 몇 사분면의 각이야? 1사분면이니까 탄젠트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겠지. 그럼 여기서 m하고 m'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지.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다시 문제를 읽어봤더니 두 개의 직선이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1,0, 2,ln에서의 무슨 선이래요? 접선이래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m하고 m'은 단순한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고 뭐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죠. y는 누구 위에? lnx 위에 점. 첫 번째는 x 얼마일 때? x1에서 접선의 기울기고요. 두 번째는 x 얼마일 때? 2일 때 뭐의 기울기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이거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이거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오죠. 그럼 이 공식에다가 뭐만 해주시면 돼요?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1 더하기 둘이 곱한 거 얼마야? 그 다음 둘이 빼면은 얼마야? 그럼 2분의 3분의 2분의 1이니까 몇 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쓰시면 되겠죠. 4번 가볼게요. 4번에 보시면 1번에 보니까 y는 뭐라고 돼 있어? x-lnx라고 써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위에 점 x-lnx죠? x-x-lnx 이거 위에 접하고 x-y 플러스 2는 0하고 뭐 한 거? 평행한 거. 맞아요? 평행하다라는 건 뭐가 똑같다는 거야? 기울기가 똑같은 거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쓰면 돼요? 1이죠. 그럼 이거 미분했을 때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뭐가 나올까? 1이 나올까 그 얘기야. 자, 얘 다시 한번 미분해보자. 미분하니까 얼마 나와요? 1 마이너스 미분 그대로. 원래는 더하기인데 앞에 빼기 있으니까 빼기 그대로 미분하면 1 나오겠죠.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lnx만 남는 거죠. 그럼 여기 x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얘가 뭐가 나올까? 1이 나올까? 그럼 마이너스 lnx가 1이 되려면 lnx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a분의 1이라는 거 바로 클리어 가능한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뭘 준 거야? 기울기를 알려줄 때 뭐를 구할 수 있다? 접점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컴마?
a분의 1, 이게 점점의 x좌표겠죠. 그럼 a분의 1 집어넣으면은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a분의 1이네. 그럼 a분의 1 두 번 더 했으니까 a분의 뭐라고 쓰면 돼? 됐나요? 간단하죠. 2번 가볼게요. 2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y는 누구? x 곱하기 x죠. x제곱. 이거에 뭐 하는데? 접하는데 x 더하기 뭐라고 써있어? 2의 y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0 이거랑 뭐가 돼야 된대요? 수직 그럼 수직이라는 것도 뭐와 마찬가지로 평행과 마찬가지로 뭐 알려주는 힌트야? 기울기 알려주는 힌트죠. 여기 보니까요, 기울기 먼저 구해볼까요? 암산 조금 하시면 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x인데 2a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a분의 1이겠네요. 그럼 얘랑 뭐가 되려면, 수직이 되려면 얘랑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2a가 들어가야죠. 2a.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와야 된다? 2a가 나와야 된다. 그럼 미분 한번 해보세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얘가 뭐가 되려면 2a가 되려면 눈치껏 찾아보시면 되겠지. x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말은 아하, 기울기는 지금 얼마고요? 2a고요. 접점의 x좌표가 얼마니까? 1이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y는 뭐 나와요? 에 나오는 거지. 기울기 2에 접점 1, 에.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y는 2의 x 마이너스 s면 답이 되겠네요.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우리 수학2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거죠. 수학2에 다 했던 문제들이에요. 5번에 보니까 곡선 누가 있대요? 여기 좀 그려봐야겠지? y는 누구? lnx라고 있대요. y는 lnx 위에 움직이는 점 누가 있고요? p가 있어요. 여기 p. 그리고 여기 직선이 y는 x 더하기 2라는 직선이 로그 함수보다 위에 있는 직선이죠. 여기 위에 두 개의 점을 찍었대. 근데 a랑 b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a는 뭐 콤마 뭐고? 마이너스 2,0이고 b는 뭐 콤마 뭐야? 그럼 여기서 지금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이는 거야? P라는 점이 움직이는 거지? 그럼 P가 어딨냐에 따라서 이 삼각형에 뭐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높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밑변은 지금 얼마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AB가 밑변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삼각형들의 뭐가 달라지는 거야? 높이가 달라지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원래 변수가 몇 개야? 변수가 두 개야. 밑변도 변수고 높이도 변수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는 고정돼 있으니까? 밑변은 고정돼 있으니까 밑변을 딱 통일시켜 놓으면 높이에 따라서 넓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려면? 최소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높이가 뭐가 되면 돼? 최소가 되면 돼. 그럼 여기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어떤 점이 이 직선하고 가장 가까울까를 생각해보면 이 직선을 무슨 이동시켜봐? 평행 이동시켜봐. 쭉쭉쭉쭉쭉. 평행 이동시켰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점. 맞아요? 여러분이 학원 수업 딱 끝났어요. 우리 학원에서 가장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알고 싶어. 그럼 학원 수업 딱 끝났을 때 누가 제일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냐? 가장 먼저 집에 도착한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사람이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겠죠. 똑같은 얘기야. 이 직선을 무슨 이동시켰을 때?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제일 뭐 하는 놈? 먼저 만나는 놈이 제일 뭐한 놈이다? 가까운 놈이다. 그럼 제일 먼저 만난다는 건 결국 여기에 평행 이동했으니까 평행한 접선을 그을 때 이 점이 가장 뭐한 점이다? 가까운 점이다라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 흰색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이 주황색 직선 같은 경우도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이 돼야 돼요? 1인 접선. 그럼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것도 뭐 해주면 돼요? 미분하면은 lnx 미분하니까 x분의 1이죠. 그럼 이 P라는 점의 x좌표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겠죠. 그럼 1, 집어넣으면 y는 뭐 나와요? 0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대답 됐나요? 네.
그럼 마이너스 2,0에서 0,2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루트 8이니까 2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이 P에서 색깔 주황색 통일해버릴까? 요렇게 삼각형 만들었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럼 높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뭐 콤마 뭐에서? 1,0이라는 점에서 이거 y 이항하면은 이 직선까지의 거리. 준비됐나요? 시작! 루트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 절대값 1 빼기 0 더하기 2가 되겠죠. 루트 2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3이죠. 밑변 높이니까 둘이 곱한 다음 나누기 2 하면 답은 얼마 나와? 3 나오는 거죠. 됐나요? 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함수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나왔을 뿐이지 뭐 문제 푸는 방향이나 방법이나 계산 과정은 전부 다 뭐하고 동일해? 수학 2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수학 2가 잘 돼 있으면 미적분은 앞에 공식만 잘 외우면, 그러니까 공식을 안 외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야. 지가 외워와야 되니까 헷갈릴 수는 있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도 헷갈릴 때 있다 그랬어. 미적분 수업 쫙 하고 나서 한동안 쉬다가 다시 미적분 하면은 갑자기 교수님들이 훅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헷갈리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포스트잇에 써서 어디에 붙여놔라? 책상에 붙여놔라. 공부하려고 앉을 때마다 영어 공부할 때, 국어 공부할 때, 과학 공부할 때, 뭐 할 때 앉을 때마다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나 외웠다고 자신하고 넘어가면 안 돼. 선생님도 가끔 탄제트 더듬놀이 부호 틀릴 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잡아내셔야 돼. 6번 한번 보시면요. 1번에 뭐 컴마 뭐에서 0, 마이너스 1에서 어디에다가 y는 x, ln x에다가 뭘 그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뒤에 읽지 말고. 그럼 봐봐. 계속 설명하는 건데 누구를 구하려면? 접선을 구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알려줘야 돼요. 뭐를 주거나 접점을 알려줘야 돼요. 그럼 미분한 다음에 x좌표 대입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 또는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뭐라도 알려줘야 돼요. 기울기라도 알려주면 미분해서 둘이 같다라고 나가지고 접점을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접점도 안 알려줬고요, 기울기도 안 알려주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y는 x에서 밖에 있는 뭐 컴마 이런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뭘 그어봤다? 접선을 그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별 수 없이 우리는 새로운 문자를 쓸 수밖에 없어. 이놈의 무슨 점을? 접점을 뭐 컴마라고 놓는 수밖에 없어. t 컴마라고 놓는 수밖에 없어. 그럼 x에 t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t ln t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접선의 뭐를 구해보시면,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이거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ln t 더하기 1 이렇게 바로 t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어거지로 만들어 버리면 해볼까요? 시작! y 마이너스 t ln t는 ln t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t,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억지로 구할 수는 있는 거야. 근데 이 접선이라는 게 어디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0, 마이너스 1에서 그었으니까 이 직선이 0, 마이너스 1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지나가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0, 마이너스 1을 뭐 해주시면 돼요? 대입해주자라는 거야. x에 0 집어넣으니까 우변부터 계산하면 분배해서 마이너스 t ln t 마이너스 t가 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ln t가 되는 거죠. 중간에 누군 사라지고요, t ln t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t가 얼마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 1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죠. 그럼 접점은 뭐 컴마 뭐가 됐던 거고 1, 0이 됐던 거고 기울기는 그냥 뭐가 됐던 거야? 1이 됐던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접선의 방정식 만드니까 y는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얘가 누구를 지나가야 된대? 그럼 5,a니까 5 집어넣으면 a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2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6번에 2번. 문장 구조는 똑같죠. 문장 구조는 6번에 2번에 보니까 뭐에서 0,0에서 어디에다가 그었대요? y는 x분의 이렇게요. y는 x분의 ax제곱에 그은 똑같아요. 문제 구조는 그은 접선의 방정식. 뭐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접점 안 알려줬기 때문에 접점을 뭐 컴마 t t분의 에 t제곱이라고 놓고 그럼 이걸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자. 그럼 오랜만에 나온 것 같네요. 분수, 목세 미분법. 이거 미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원석이가 해봐라. x 제곱분의 x 빼기 x 정말 잘했어요. 분모 제곱분의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x 자리에 뭐 집어넣기 전에 잠깐만 이왕이면 뭐로 묶어서 써버리자. x로 묶으면 이게 조금 더 이쁘겠지. 조금 더. 거기다가 x 자리에 t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t제곱분의 에 t제곱 괄호 열고 t-1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면 뭐가 되는 거야? y-t분의 에 t제곱은 t제곱분의 에 t제곱 t-1 괄호 열고 x-t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그은 접선이야? 0,0에서 그었으니까 x랑 y에 0을 집어넣자. 그럼 좌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t분의 에 t제곱이고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하고 t제곱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t분의 에 t제곱 t-1이 되는 거죠. 양변에 뭐 곱해주시고 마이너스 1 곱해주시고 t 곱해주시고 에 t제곱 약분하시면 좌변은 1만 남고 우변은 t 빼기 1이 남네요. t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럼 t가 2니까 접점이 뭐 콤마 뭐였어? 2,2분의 에 제곱. 얘는 뭐였어? 4분의 에 제곱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접선방에서 만들면 되겠죠. 자, 7번 문제가 한때 조금 핫했던 문제인데 지금은 그 핫이 좀 식었어요. 한때 핫했던 문제가 바로 그 옆에 오른쪽에 7번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평소보다 문제 텀도 없고 빨리빨리 푸는 이유 알겠어? 시간 낭비라서 그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업이 내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저는 시간 낭비라고 느껴지는 거야. 개념 설명할 거 하나도 없죠? 미분 공식만 잘 다시 복습하는 정도 용도지 좀 개념적으로 설명할 문제는 이 7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7번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거기 형광펜으로 잘 칠해져 있는데 점에서 곡선에다가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야. 자, 지금까지 6번까지 쭉 풀면서 단순 그냥 뭐였어? 단순 계산기였다면 7번에 와서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컴퓨터의 차이점 바로 이 사고력의 차이, 사고력. 7번에 니들이 놓칠까봐 형광펜까지 칠해놨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접선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그 접선을요 뭐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다. 접점으로 바꿔도 상관없다. 접선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접선의 개수가 아니라 뭐로 바꿔도 상관없다. 접점으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건 접점이 몇 개 생긴다는 뜻이다. 2개 생긴다는 뜻이야. 만약에 접선을 서로 다른 3개를 그을 수 있다. 그 말은 접점이 몇 개 생긴다는 뜻이야? 3개가 생긴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해요, 선생님? 왜 중요한 거예요? 6번 문제하고 문장 구조는 똑같아요. 문장 구조를 보시면 뭐에서? 어떤 점에서 어떤 곡선에다가 접선을 뭐 한 거야? 그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6번 문제 푼 것처럼 일단 접점을 뭐 컴마라고 놓는 문제야. t 컴마라고 놓고 푸는 문제인데 방금 전에 6번의 두 문제를 풀어보시면 t가 딱 몇 개로 떨어졌어요. t가 딱 하나밖에 안 나왔지. 근데 이 7번 문제를 풀면요 t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그 얘기야. 마치 2차 방정식 푸는 모양처럼. 내가 아직 풀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다. 서로 다른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 그러면 t가 몇 개 생기겠구나? 2개 생기겠구나 라고 적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문제 구조 똑같이 가볼게요. k, 0에서 곡선 어디에다가 y는 x-1 곱하기 에 x제곱이래요. 그럼 역시 접선 문제는 접선 문제야. 뭐를 안 줬어? 접점을 안 줬어. 그럼 접점을 내가 뭐 컴마라고 일단 놔야겠어. t, t-1 에 t제곱이라고 놔요.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미분한 다음에 뭐 집어넣은 거? t 집어넣은 거. 그럼 이거 미분해봐.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럼 얘 다시 한번 뭐로 묶어내면 에 t제곱 묶어내면 1 더하기 t 마이너스 1이니까 뭐만 남아요? t만 남는 거죠. 됐니? 그럼 이걸 가지고 억지로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주면은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 좌표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 컴마 뭐를 대입하면 k 컴마 0을 대입하면 y는 0으로 사라지니까 좌변은 얘만 남고요. 우변은 x 자리에 0을 집어넣으니까 k 집어넣는 거지. t의 t제곱 k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예요. 됐니? 양면 약분할 거 보이죠? 일단 누구로 약분해버리면 의 t제곱으로 뭐 해버리면 약분해버리면 좌변은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남고요. 우변은 뭐가 남아요? kt 마이너스 t제곱이 남아. 오른쪽으로 싹 이항, 왼쪽으로 이항하면요 이렇게 생긴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온다? 2차 방정식. 그럼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설명. 서로 다른 두 개의 뭐를 그을 수 있었으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이니까 이 t, 라는 점도 서로 다른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 그럼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서로 다른 두근이니까 이거의 무슨 식? 반대식. 이게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럼 k는 뭐보다 크거나 1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 6번하고 문장 구조는 똑같다. 다 적었어? 8번 한번 가볼게. 8번에 보시면요. 곡선 누구? x제곱. x제곱. 8번에 보면 곡선 y는 x제곱. 여기 위에 점 뭐 컴마 뭐에서의 접선? 거기까지만 이렇게 일단 1,에서 접선. 아주 쉬운 내용이죠? 뭐를 줬으니까 접점을 줬으니까 이거 미분한 다음에 x에 1 집어넣으면 기울기도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1,L 지나고 기울기 n이니까 y는 뭐라고 쓰면 돼? 에 x라고 쓰면 되는 거지. 얘가 누구랑 접한대요? y는 2 루트 x-k에 뭐가 돼요? 그럼 얘는 지금요 누구의 접선인데? 이거의 접선인데 이거에만 접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도 뭐 한대요? 접한대요. 그 말은 뭐냐? 이 곡선에서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을 찾으면 기울기가 a인 접선을 찾으면 그게 바로 뭐가 나온다? y는 a x제곱이 나온다 그 얘기야. 다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보시면요. 지금 y는 a x제곱에 1,에서의 뭐를 찾았어요? 접선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얘한테도 뭐 해야 된대? 접해야 된대. 그 말은 얘의 접선을 찾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 접선의 특징이 뭐냐면 기울기가 얼마라는 특징이 있는 거야? 기울기가 a라는 특징이 있는 거야. 기울기가 a인 접선을 찾으면 y는 2x가 나오겠다, ax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기울기 알려준 거니까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뭐 해볼까요? 미분하면 되겠죠? 누구 해볼래? 강산이 해봐. 2 루트 x k x 마이너스 k 미분하면 어떻게 돼? 루트 x 미분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뭐 나와 자잖아. 루트 x 미분하면 2분의 2분의 루트 x 분의 1 말이 좀 이상하지 않니? 2 루트 x 분의 1 그치? 이 얘기한 거지 지금? 그럼 하나 더요. 여기다가 합성함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 루트 fx 분의 1에다가 f 프라임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잠깐만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10번 중에서 봐도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도 똑같죠 지금.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앞에 2는 놔두시고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2 루트 x 마이너스 k 분의 속의 거 미분해봤자 그냥 얼마예요? 1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약분 해버리면 결국은 뭐만 남는 거예요? 루트 x 마이너스 k 분의 1이야. 근데 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걸 찾으래? 애가 되는 걸 찾으래. 그럼 얘가 애가 되는 순간이죠. 맞아요? 그럼 양변 역수해버리면은 루트 x 마이너스 k가 뭐분의 1이 돼야 되고요? 양면 제곱해버리면 x 마이너스 k는 뭐가 돼야 돼요? 애제곱분의 1이 되고요. k 넘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 얼마일 때? 애제곱분의 1 더하기 k일 때 접선을 찾으면 그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가볼까요? x좌표 알고 있으니까 y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애제곱분의 1 더하기 k 컴마 여기다 애제곱분의 1 더하기 k 집어넣으면 k를 빼면은 사라질 거지. 그럼 애제곱분의 1을 넣으시면 애분의 1이겠지. 거기다 2 곱하니까 뭐만 남아요? 애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자 이거 지우고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 A인 접선을 찾으면 그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의 접점이 이렇게 된대. 그럼 이 접선이 얘를 뭐 해야 되는 거야? 지나가야겠죠. 이해됐어요? 마무리하는 의미로 잠깐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y는 애 x제곱이 있고요. y는 루트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이런 점에서의 무슨 선을 찾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의 뭘 찾았어요? 접선을 찾았어. 그 접선이 얘하고도 뭐 해야 된대? 접해야 된대. 이런 그림인 거야 지금. 여기가 뭐 컴마 뭐였고 1 컴마 애였고 여기에 지금 y는 몇 x였어? 애 x였어. 그럼 이 무리 함수에서 기울기가 a인 접선을 찾았더니 x가 얼마일 때래? x가 2제곱분의 1 더하기 k일 때. 그럼 x좌표 나왔으니까 대입해서 뭐도 찾았더니 y도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 접선이 이 점을 뭐 해야 되는 거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대로 대입할게요. y 자리에 애분의 2 집어넣고요. 애 곱하기 x 자리에 애제곱분의 1 더하기 k 그대로 분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애분의 1 넘어가면 애분의 1은 k애 따라서 애로 나누니까 k는 뭐가 되겠다? 애제곱분의 1이 되겠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마지막에 7번하고 8번만 아주 조금 뭐 할 거리 생각할 거리를 우리한테 주고요. 나머지는 단순 뭐다? 계산이다. 물론 그 앞에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도 생각할 거리는 있지만 수학2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은 이제는 뭐 굳이 설명하면 입 아픈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로레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도 보도록 할게요. 로레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는 수능에는 나올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는데 그래도 수2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수2에서도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 잠깐만 드리면 이런 거야. 자 보세요. 함수를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고 일부의 구간을 딱 잘라서 그렸어요. 일부의 구간을 딱 잘라서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잘랐대 구간을.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어떻게 자르다 보니까 시작점하고 끝점의 높이가 뭐해지게? 같아지게 잘랐어요. 자 여기를 내가 A라고 놓고요. 여기를 뭐라고 놓으면요? B라고 놓으면요. A의 Y좌표와 B의 Y좌표가 뭐해지는 경우? 같아지는 경우. 다시 뭐라고요? A의 Y좌표와 B의 Y좌표가 뭐한 경우? 그럴 때 직선 A, B의 기울기를 찾으면 기울기가 얼마가 될까? 0이 되겠죠. 왜냐면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Y좌표가 뭐해졌으니까? 같아졌으니까 Y의 증가량이 0이 되겠지. 그럼 X의 증가량분의 0이니까 이 주황색 A,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떤 함수가 주어진 구간 A에서 B까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다시 전제 조건이 뭐라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이거 외워 그냥. 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건 똑같이 외우면 돼. 그때 이 주황색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0인 맞아요? 기울기가 0인 접선을 최소한 몇 개는 그을 수 있다? 1개 이상 그을 수 있다. 지금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두 개 그을 수 있겠죠.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몇 번 나와요? 0이 나와. 2번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꼭 몇 번 나오는 게 아니고 2번 나오는 건 아니고 최소한 몇 번은 나오면 돼요. 최소한 한 번만 나오면 돼요. 근데 이때의 값이 바로 무슨 정리를 만족하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값들이 되겠죠. 그럼 평균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 롤의 정리는 a좌표와 b좌표의 y좌표가 뭐 할 때 써먹는 거야? 같을 때 써먹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근데 기울기가 0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여기가 뭐라는 점이라면 그럼 a하고 b를 연결하면 이때는 기울기가 0이 돼요 안 돼요? 기울기가 0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때의 기울기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딱 쓰셔야겠죠. 맞아요? 틀려요? 평균값 정리도 롤의 정리는 똑같아. 이 주황색 직선의 평행한 접선을 최소한 몇 개 그릴 수 있다. 하나는 그릴 수 있다. 내가 그린 그림에서 몇 개 나오네 지금? 2개 나오네요. 근데 이 x값, 요 놈하고 이 x값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x의 값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의 정리 만족하는 거? 롤의 정리 만족하는 거. 여기는 뭐의 정리 만족하는 거?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거. 사실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는 뭐 한 거다? 똑같은 거다. 근데 시작점하고 끝점이 뭐 해버리면 높이가 같아져. y좌표가 같아져 버리면 기울기가 얼마기 때문에 기울기 0인 직선에 평행하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니까 그냥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그걸 롤의 정리라고 부르는 거고 기울기가 0이 안 되는 순간을 평균값 정리라고 부르는 것뿐이야. 그러면 281쪽에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와. 내신용이야 내신용. 1번에 1번 보시면 한글만 읽어볼게요. fx가 있고요. 닫힌 구간 뭐 컴마 뭐해서 롤의 정리를 뭐 해야 된대요? 그럼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는 건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뭐가 되는 순간에 찾아라. 0이 되는 순간 찾아라. 그 얘기야. 그럼 그거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는 0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럼 미분하면 뭐 나와요? 코사인 x 마이너스 얼마야? 사인 x가 되는 거죠. 코사인 x 빼기 사인 x가 그럼 뭐가 되려면? (1번에 1번) fx가 뭐였는데? sin x 더하기 코사인 x였는데 이거 미분하면 뭐 나와요? f 프라임 x는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는 건 얘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그럼 코사인하고 사인이 뭐해지는 순간이야?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래프 웃으면서 그릴 수 있어요. 코사인 이렇게 그려지고 사인 이렇게 그려지고 코사인 그려질 때 같아지는 거 몇 번 생겨요? 2번 생기죠. 여기가 얼마라는 거 외우고 있어? 4분의 파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얼마겠어? 여기도 이 파이에서 4분의 파이가니까 4분의 몇 파이가 되겠어? 5파이. 그때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죠. 기본이죠 이 정도는. 2번 가볼게요. 2번에 보니까 fx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루트 x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구간을 좀 봐야겠네요. 닫힌 구간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은 2에서 10까지야. 이번엔 롤의 정리라고 써 있어? 평균값 정리라고 써 있어? 그럼 평균값 정리니까 무슨 변화율부터 구해봐야 돼? 평균 변화율부터 구해봐야 돼.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럼 평균 변화율 구하려면 x의 증가량이 지금 얼마예요? 8이 되는 거죠? y의 증가량 x에 10 집어넣으면 루트 9니까 3 빼기 x에 2 집어넣으면 루트 1이니까 1. 그럼 평균 변화율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 그럼 평균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거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2 루트 x-1분의 1이 이 4분의 1하고 뭐 해지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이 최소한 한번 존재한다. 그럼 얘가 4분의 1 되려면 앞에 2가 있으니까 얘가 또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겠지. 그럼 x가 얼마일 때야? 5일 때인 거죠. x 5일 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평균값 정리 활용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평균값 정리 활용. 별로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2번 바로 가볼게요. 1번에 보니까 문제부터 읽으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에 무슨 값을 구하래요?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0 우극 안으로 갈 때. 우리 소진이 어떡하면 좋아?
x 마이너스 뭐분의 사인 분자는 뭐예요? 에? x 제곱 마이너스 에 사인 x. 잘 봐. 솔직히 말하면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써 있는데 뭐를 이용하라 써 있는데 평균값. 자, 잘 봐. 첫 번째 평균값 정리 다 까먹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면서요. 수능에 안 나온다면서요. 오 그래. 평균값 정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냥 무슨 문제로 풀면 돼요? 극한 문제로 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로 풀면 된다고? 지금 분자를 보니까 어찌됐건 에 x제곱 에 사인 x 맞아요? 틀려요?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고요. 분모도 x 맞아요? 틀려요? 맞아. 이 상태에서 분자 분모를 똑같이 뭐로 나눠주시면 x로 나눠드려요. 그럼 얘 x로 나누면 얼마예요? 그 다음은요? x분의 사인 이쪽을 x로 나누면요? 그 다음 여기 더하기 빠이니까 빼기로 묶어내면 뭐분의? x분의 사인 x.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가 좀 걸리네요. 이 새끼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 걸리면 바꾸세요. 얘를 뭐로 바꾸시고요? 사인 x. 그럼 다시 또 뭘 곱해줘요? 사인 x. 그 원래 있던 x를 그 밑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한번 정리해봐요. 분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1. 1 빼기 1이 되는 거죠. 분자는 뭐가 돼요? 1 빼기 1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선생님 뭐분의 뭐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멘붕이 한번 1차 멘붕이 빠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너네 멘붕에 빠지지 말라고 거기 뭐라고 써놨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고 써놓은 거야. 이해됐어? 평균값 정리를 까먹으신 분들은 별수 없이 뭐밖에 안 떠올라. 극한밖에 안 떠오르겠지. 극한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평균값 정리로 풀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평균값 정리로. 지금 이걸 가만히 보자고요. 이걸 보면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fx는 에 뭔데? x제곱인 거야. 뭐라고? fx가 뭐인 거야? 그럼 이것의 앞에 거만 보면요, 뭐 컴마 뭐라는 점에서 x 컴마 에 x라는 점에서 뭐 컴마 뭐까지 사인 x 컴마 에 무슨 x 이런 그림이잖아. 이 두 개의 점을 연결한 직선에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잖아. x 좌표끼리 뭐 했고요? 뺐고요. y 좌표끼리 뭐 했으니까? 뺐으니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문제잖아. 그래서 여기 써놓은 공식이 이렇게 생긴 모양의 무슨 변화율이다? 평균 변화율이다. 그럼 평균값 정리가 뭐야? 아까처럼 그림 안 그리고 설명하면 무슨 변화율이랑 평균 변화율이랑 무슨 계수가 미분 계수가 뭐해지는 순간이 같아지는 순간이 최소한 몇 번 이상 존재한다. 그게 평균값 정리야. 앞에 말 뒤에 말 다 떼어놓고 뼈만 딱 취하면 이런 말이야. 무슨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하고 무슨 계수가 미분 계수가 뭐해진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이쪽은 무슨 변화율이었어? 이거 무슨 변화율이야 지금? 평균 변화율이야. 무슨 변화율이라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얘를 그냥 뭐로 바꿔도 괜찮다라는 거야? 순간 변화율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 순간 변화율은 뭐예요? 이 함수에서 뭐 해버린 거? 미분해버린 거.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나 나와? 이렇게 나온다. 에 x제곱 미분하면 뭐 나오는 거야? 그냥 에 x제곱 나오는 거지. 이해됐는지 모르겠다. 다시요. 평균값 정리는 정확히 뭐예요? 정확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인 어떤 함수가 있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두 양끝점, 구간의 양끝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 계수가 뭐해지는 순간이 같아지는 순간이 최소한 몇 번 이상 존재한다? 그걸 아까 전에 앞에서 1번에 2번 문제로 푼 거야. 오케이? 근데 앞뒷말 다 자르고 그냥 중요한 핵심만 딱 갖다 붙이면 무슨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하고 무슨 계수가 미분 계수가 뭐해지는 순간 같다 그게 같다. 그럼 여기 문제에 나온 건 미분 계수 모양이야 평균 변화율 모양이야? 무슨 함수에? fx는 에 x제곱이라는 함수의 평균 변화율 모양이야. 그거랑 무슨 계수가? 이거 그냥 이거 그대로 쓴 거 아니에요? 이걸 뭐 한 거예요? 미분한 미분 계수예요. 그거랑 둘이 뭐 해진다? 이게 평균값 정리.
그럼 거기에다가 x에 뭐 집어넣으래요?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야? 영어로 0으로 갈 때. 그럼 0 집어넣으니까 답은 그냥 얼마라고 보면 돼? 1이라고 보면 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균값 정리 안 쓰면 답이 나온다 안 나와? 그냥 단순히 극한으로만 처리하면 0분의 0으로 나온다.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 그럼 이제 오른쪽도 끝났지. 오른쪽 보니까 또 분모는 뭐예요? 뭐에서 뭐를 뺐어요? 이게 바로 x의 증가량이 되는 거야. 분자는 뭐에서 뭐 뺐어요? sin x에서 sin x를 뺀 거죠. 그리고 fx의 원래 모양은 뭐였을까? 그냥 sin x였겠지. 그렇지. 그냥 sin x였겠지. 거기에 첫 번째 앞에서 뭐 컴마 뭐에서 x, sin x에서 sin x, sin x 요 두 개의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게 평균 변화율이라 거기 써 있는 공식. 그럼 그 평균 변화율은 뭐랑 똑같아야 돼? 미분계수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f 프라임 미분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그럼 거기 나와 있는 x 마이너스 sin x분의 sin x 빼기 sin x를 뭐로 바꿔버리자? 그냥 코사인 x로 바꿔버리자. 거기다가 x에 뭐 집어넣으래요? 0 집어넣으래요. 답은 얼마? 1. 끝. 이해되니? 여기까지가 도함수 활용 1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증가함수 이런 걸 할 건데 오늘 무슨 얘기를 좀 하고 끝낼 거냐면요. 293쪽이요. 저하고 수학2를 좀 했으면요. 미분을 배우는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지.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딱 그냥 몇 가지라 그랬어? 딱 한 가지야. 미분을 왜 배워?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야. 그래프. 근데 미적분에서 말하는 그래프하고 수학2에서 말하는 그래프는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 미적분은 조금 더 그래프를 자세히 그릴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자세히. 여러분이 지금 수학2에서 안 배운 건 딱 하나야. 어떤 내용이냐? 우리는 수학2에서 이런 개념을 배워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하는 거고? 증가하는 거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뭐 한다? 여기까지가 수학2에서 배운 내용이야.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 위로 뭐 하는 모양? 올라가는 모양이고 감소한다는 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야. 맞지? 근데 이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하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증가할 수 있고요. 또는요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도 마찬가지일까? 감소도 마찬가지지. 어디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감소할 수도 있고요. 어디로 볼록하면서? 위로 볼록하면서 감소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것만 여러분이 안 배운 거야. 나머지는 다 여러분 다 배운 개념이야. 이건 배운 개념이야. 수학2에서 요것만 안 배웠어. 이거를 곡선의 오목볼록이라고 표현합니다. 곡선의 오목볼록이라는 게 바로 이거야. 증가는 증가인데 어떻게 증가하냐? 아래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냐?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냐? 감소는 감소인데 위로 볼록하면서 감소하냐? 아래로 볼록하면서 감소하냐? 그럼 이걸 누가 결정하냐? 이계도함수가 결정해요. 이걸 누가 결정한다고?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알면은 결정할 수 있어요. 외우는 방법 2차 함수랑 똑같아요. 이계도함수가 0보다 뭐 하면? 이건 크거나 같으면 할게요. 크거나 같으면 어디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2차 함수랑 똑같다고. 2차 함수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지.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f2'x 이계도함수가 0보다 뭐 하면?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어디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맞아요?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으면 뭐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럼 봐봐.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으로 뭐 하는 순간이 있을까? 바뀌는 순간이 있겠죠.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고요? 변곡점. 여러분이 올해 고3 동안에 이 변곡점을 마주하셔야 돼요. 자기의 성적이 쭉 올라가다 갑자기 성장 속도가 뭐해지는 거, 느려지는 점이 반드시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셔야 돼. 내가 공부 더럽게 안 해요. 공식도 안 해요. 존나 안 해요. 숙제도 존나 안 해요. 공부가 성적 안 올라요. 그러다 마음 잡고 딱 해요. 그 마음 잡고 하는 순간이 중요해. 그럼 갑자기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요. 정확히 점수로 말하면 그냥 그 8등급, 7등급 맞는 애들이 갑자기 3등급 맞는 경우 있어요. 그건 쉬워요. 근데 그건 누가 때려서 되면 돼. 때려서. 강제로 시키면 되는 건데 올라가요. 그러다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부터 잘 안 올라요 성적이. 이걸 우리 무슨 점이라 불러? 변곡점이라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문이나 독서를 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온다? 변곡점은 일상생활 많이 쓰는 단어야.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그런 거야. 성장이 천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변곡점이 있겠죠. 굉장히 긍정적인 변곡점이겠지. 그럼 보시면 변곡점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 방금 전에 이 변곡점을 지나기 전까지는 어디로 블록했어요? 아래로 블록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계도함수가 0보다 뭐했다? 컸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는 뭐로 바뀌어요? 위로 블록으로 바뀌네? 그럼 뭐로 바뀌었다는 거야? 음수로 바뀌었다는 거야. 즉 변곡점이라는 건 이계도 함수가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좌우에서 뭐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거 뭐랑 좀 비슷한 설명이야. 극대극소하고 비슷하지. 근데 극대극소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 감소해서 증가로 극소 이름이 달랐잖아. 근데 변곡점은요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 바뀌든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바뀌든 똑같아요. 그냥 이름 뭐예요? 변곡점이에요. 근데 변곡점의 재미있는 성질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끝낼게요. 변곡점의 재미있는 성질은요 이 변곡점에서 무슨 선을 그으면?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어떻게 나오면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접선이라는 걸 뭐라고만 생각했어? 아슬아슬하게 한 점에서 탁 닿은 거 이게 접한다고 배웠잖아. 근데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그래프를 뭐한다? 뚫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 문제 풀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테마 중에 하나고 아마 5월, 6월에 문제풀이 한참 할 때 제가 변곡점 날 잡아서 정리해서 특강식으로 정리할 때가 있을 거야. 이 변곡점의 성질로 푸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동안 선생님들끼리 그냥 아름아름으로 가르쳤는데 한 5년 전에 현우진이라는 개새끼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를 책으로 만들어 내용을 써버렸어. 그 뒤부터는 이제 다 개나 소나 다 하니까 나도 안 할 수가 없어. 사실 이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야. 교과서의 내용으로 유도는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솔직히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한 마리 미꾸라지 때문에 좀 힘듭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내용을 설명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변곡점은 중요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여기 293쪽 내용 말고는 여러분이 나머지는 전부 다 알고 있는 개념이야. 다음 시간에 오시면 설날 잘 보내고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만나잖아요. 수요일에 제가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릴 거야. 왜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블록이고 0보다 작을 때 위로 블록이지. 설명할 게 한두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거에 시간을 좀 많이 쏟을 거고 그 앞에 뭐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거는 오늘 제가 접선의 방정식 풀었던 것처럼 개념 설명 같은 거 안 하고 계속 어플이 들어갈 거야. 문제풀이만 계속 할 거야. 왜냐면 뭐하고 똑같기 때문에. 수학 2하고 문제는 똑같아. 함수의 종류만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설날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아직 공식 완벽하게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공식을 외워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영일 때도 증거가